네, 아주 귀가 간질간질합니다. 네, 이프로님의 잘 자요. 네, 잘 자는 게 우리 눈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추가로 더 우리의 눈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옵투스 제약의 다양한 또 건강기능식품들이 또 있죠. 저희 링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들어오시면 아주 많이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업 이 그룹 괜찮나? 요런 시리즈를 또 이어가고 있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그룹 오늘 괜찮은지 한번 따져 주시겠습니까? 오늘 두산그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산, 그거에 네. 앞서서 아까 그 SK이노하고 ENS 합병 관련해가지고 네네네네. 그거 살짝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리고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두산이 SK가 둘 다. 둘 다. 네,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네.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음. 그 시장의 어떤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SK이노하고 SKENS 합병 발표가 났는데요. 이게 몇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9시에 그 서립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갈라 그랬는데 오늘 방송이 잡혀 있었고 현장에는 유종훈 기자가 지금 네, 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설명들 좀 더 듣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SK이노하고 SKENS가 1대 1.19가 나왔다. 네. 그럼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가 일이고- 뭐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ENS는 어디 밑에 있던 회사예요? 지주 밑에 SK 둘 다 지주 밑에 SK 그룹 맨 위에 지주 밑에 이노 있고 이노 있고 ENS 있고 스퀘어 있고 스퀘어 텔레콤 있고 원래 세 개가 아니었어요? 4개. 네 개? 예. 그러면 SK 이노, SK 스퀘어가 이제 큰 중간 지주들이고 그 옆에 SK 텔레콤이랑 SK ENS가 있었네. 예, 그리고 SKC도 그쪽에 있긴 해요. SKC? 예, 예. 그럼 뭐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데? 아니죠. 화학 업체죠. 화학. 예, 예. 옛날에 거기서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데 맞죠? 그러기도 했었죠.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SK 이노베이션은 SK 지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36%고 SK ENS는 90%입니다. 비상장사. 그럼 뭐 그냥 SK 그룹 거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둘이 합병을 할 때 네. 어떤 게 더 비싼 게 좋은가? 라고 본다면 그룹 입장에서는 당연히 SK ENS가 비싼 게 좋죠. 그쵸. 많이 갖고 있는 게 비싼 네. 게 좋죠. 그렇죠. 그런 전제가 하나 또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PBR이 0.5배밖에 안 돼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시장 가격의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하여튼 쌀 때죠. 쌀 때죠. 네. 그러면은 이거 야 우리 자산 가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있어갖고 지금 이 주가가 한 12만 원이라 그러면 네. 자산 가치는 0.5배니까 24만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요게 있고 ENS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거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해가지고 여긴 비상장사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 평가하고 수익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게 13만 원이 나온 거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변수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ENS가 KKR이라는 그 사모펀드에다가 전환상환 우선주라는 거 일단 주식을 판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이제 58만 원인데 보통주 기준으로 하면 29만 원에 팔았습니다. 29만 원. 예. 네. 그럼 만약에 ENS가 29만 원이고 이노가 12만 원이다. 그럼 비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네. SK 그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합병된 SK 이노의 지분을 거의 한 70% 가까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ENS 가치가 높아지면 이거를 제일 우려했던 거예요. 누가? 주주들이? 예, 주주들이. 네. 일반 주주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ENS는 지분율이 높으니까 이전에 KKR에다 팔았던 가격이 있으니 네. 그거를 맞추고 이노는 지금 시가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걸 맞추게 되면은 너무 헐값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최대한 하여튼 ENS는 비싸게 만들어 놓고 그쵸. 그다음에 이노는 제일 싸게 만들어 쌀 놓고. 때 합병을 빡 해버리면 SK 이노의 주식이 원래는 SK 주식회사가 한 30몇 프로밖에 없었는데 이 갑자기 막 70%로 올라간 뜨고 거죠. 일반 주주들은 원래 다 합치면
이 회사에 한 60몇 프로를 갖고 있었다가 갑자기 30몇 프로로 쪼그라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 몇 프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든 거죠. SK가? 소액주주 반발할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노 입장에서는 그 시가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ENS 같은 경우는 수익가치 자산가치 따져서 13만 원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반발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본다면 그 전에 그 주식을 29만 원에 산 KKR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간담회 가서도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듣긴 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합병의 제일 큰 변수는 KKR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제일 맞을 수도 있어요. KKR이 근데 뭐 많이 갖고 있어요? 10%. 10%가 KKR 거예요? 예, 예. KKR은 뭐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니죠. 외국 회사? 외국계 겁니다. 고구려 아니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KKR. 예, 예. 네. 그럼 그 ENS를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비싸게 책정한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KKR 산 거에 비하면은 훨씬 낫죠. 싼 거고. 예, 예. 근데 뭐 이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노 입장만을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자 그러면은, 야, 왜 시가로 하냐? 자산 가치로 하자. 그럼 20몇만 원 될 텐데. 그럼 20몇만 원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뭐, 야, 그럼 우리도 29만 원 파는 거 있으니까 29만 원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그냥 원칙은 보통 시장가가 보통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는 평가, 자산 평가 해가지고 하는 게 맞고. 네. 그래가지고 요 정도 선을 정한 거라 어쩌면은 반발은 KKR이 가장 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기는 뭐 뒤로 좀 챙겨주면 되겠죠 뭐. 그러면 안 되죠. 배임이죠, 그럼. 그래요? 예, 예. 그런가?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KKR이 나중에 그거를 그러면 전환상환 우선 주니까 나중에 뭐 상환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를 많이 올려달라 그러든지 그런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하고 나면은 그 내용 이거 앞으로 계속될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SK 에코플랜트라든지 이런 데 구조조정 또 이사회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쭉 나오면은 언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노베이션 주식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 숫자는 그대로인데 뭐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친 거죠. 합친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합친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받아요? 예, 예. 주식 숫자는 뭐 얼마 될지 모르고. 그거는 계산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요? 주식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두 개 합친 거에 자기 지분 가치만큼 받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ENS를 이만큼을 해놨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요만큼인데 조그맣게 쪽방살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구조가 있어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혹시 ENS를 KKR 기준으로 잡아주면은 이건 이노주주들 너무 손해가 많이 보는데 그런 게 설마 그렇게까지 나올까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두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으로 갑니다. 네, 오늘 두산 얘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그룹은 뭐 옛날 얘기까지 할 건 없겠지만 옛날에 뭐 오비맥주, 코카콜라, KFC, 버거킹, 3M, 한국네슬레 이런 거 하던 소비재 회사에서 중공업 그룹으로 뭐 한국중공업, 대우중공업 뭐 이런 거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공업 회사로 변신을 두산 했어요. 인프라코어 뭐 이런 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대우 기계, 종합기계 그걸 갖고 온 거고. 부인코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게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에 가서 현대건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두산그룹에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밥캣을 인수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밥캣을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5조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 휘청했고 그 다음에는 그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원전 쪽이 빠지면서 그 탈원전에 원전 물량이 빠진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때 두 번째 위기가 있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두산건설의 위브더제니스 미분양 어디? 부산? 탄현 일산 탄현에 거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브더제니스도 꽤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거 뭐 난리도 아니었죠. 안 팔려가지고 미분양이 했고 거의 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 뭐 돈 다 밀어넣습니다. 두산건설에 뭐 한 2조, 뭐 3조 뭐 이렇게. 그래요? 예. 싸게 좀 팔지. 싸게 팔았나? 미분양 할 때 미분양 나면요. 입주자들이 가만 안 있죠. 너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이. 예.
아, 이게 그렇긴 예, 하겠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 옛날 지분도하고 요즘 지분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많이 옛날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돼 있던 이게 구조에서 옛날 지분도 두산? 예, 좀 복잡하죠. 아이고야. 뭐 종공업도 있고 인프라코어도 있고 뭐 다 됐어, 있는데 됐어. 요거 볼 필요도 없죠. 예. 최근 지분도 보면은 훨씬 심플해졌죠. 아, 뭐뭐가 있는지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두산 DST 여기 방산하는 회사거든요. 지금의 하나테크윈이 돼 있고요. 그 보일러 사업하는 데들 보일러 사업을 하는 두산 밥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각을 했고 아, 뭐- 보일러도 했어요? 보일러 굉장히 그 산업용 보일러 크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메카텍은 범한산업에 매각을 했고 수처리 시설은 엠피어에 매각을 했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부분은 현대중공업에 팔려서 지금의 두산 인프라가 코어가 돼 있고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은 굉장히 운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더 많이 내놔야 될 수도 있었는데 저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당시에 2차 전지 붐이 불었고 그때 두산 솔루스를 굉장히 고가에 매각을 했습니다. 두산 솔루스? 예, 예. 뭐 지금의 솔루스 첨단 소재, 동박. 솔루스 첨단 소재? 예. 거기도 잠깐 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기를 좀 네. 비싸게 팔면서 이제 기업이 다 날아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그때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엔진 퓨어셀, 만드는데 여기를 남길 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증액된 분을 이제 대주주가 보유한 거를 좀 기업에 증여를 함으로써 또 이제 거의 어떤 책임 경영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재무 구조의 안정화도 시키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동박과 퓨어셀 주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막 매각을 거치면서도 지켜낸 기업이 두산 밥켓입니다. 밥켓이 아주 좋은가 보다. 밥켓은 스키드로더 이게 뭐 이렇게 애기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푸는 조그만 그 갖고 왔으면 좋은데 그 포크레인 같은 거요? 예, 조그만 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소형 포크레인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스키드로더를 미국에서는 그냥 밥켓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 그냥 대명사처럼 데일밴드처럼. 예, 예. 어. 그 정도로 밥켓은 꽤 그 장악력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밥켓이 두산 거예요? 투산 밥켓. 예. 그 밥켓을 밥켓이? 산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미국 회사? 예. 아, 그럼 미국에서 하는 그 밥켓 이것도 다 우리 두산 거예요? 그쵸. 우리 두산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예, 예. 여튼 두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좀 안 좋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붐업이 되고 최근에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들 많이 이루어지고 건설 다시 하고 막 그랬을 때 건설기계 쪽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른바 K건설기계 지금은 조금 꺾였지만 건설기계 많이 올랐었거든요.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았던 회사가 두산 밥켓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려 그러냐면 이제 보실게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예,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는 요 밑에 원래 인프라코어가 있었어요. 근데 인프라코어를 이제 팔았죠. 팔았잖아요. 네. 근데 팔면서도 두산 바켓은 빼놓고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뭐 태양광, 풍력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거기에 저기 가스 터빈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는 뭐 다들 아시는 그 산업용 네네네네. 기계 만드는 회사고 요 밑에 두산 바켓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데 그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밥켓을 로보틱스에다가 파는 거예요. 밥켓을 로보틱스에 예. 다 두산이잖아요. 다 두산인데 그럼 이거를 왜 하냐라고 좀 설명을 그 회사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움직이는 애들 네. 로보틱스하고 바켓은 움직이잖아요. 컨셉을 좀 맞추겠다.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이는 애들로 모아가지고 이제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키울 거고 뭐 거기에 뭐 스마트 머신으로 키울 거고 에너빌리티 밑에는 두산 퓨어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에너빌리티 밑에 너무 많이 딸려 있다 계열사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납득이 가십니까? 아, 뭐 나름 뭐 회사가 컨셉을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어디 밑에 있나가 중요한 건가 싶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최근 소식 뉴스까지 전해드리면은 네. 한번 공시를 바꿨어요. 네. 공시 바꿔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을 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뉴스가 좀 바뀌어 있긴 합니다. 7월 15일 날 나왔던 공시예요. 네. 근데 여기에 문제를 몇 가지를 좀 보면은
볼게요. 일단은 저평가된 주식을 넘기고 고평가된 주식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캣 주주가 있고 에너빌리티 주주가 있고 로보틱스 주주가 있어요. 네. 근데 두산 밥캣은 건설기계가 요새 주가가 좀 내려와 있고 돈을 잘 벌는 그냥 그런 알짜 회사고 네. 두산 로보틱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로보트와 관련된 로봇 테마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내 밥캣 주주라서 거기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작년에도 한 1,600억 정도 배당을 했거든요. 밥캣은. 네. 근데 로보틱스 주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나는 밥캣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식을 로봇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싫은데? 싫죠? 네. 그러니까 이걸 나 왜? 요게 일단 제일 크게 걸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두산그룹 재편에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는 저평가된 주식을 고평가 주식으로 받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계열사 간 주식 거래를 시가 평가로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부재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를 볼게요. 매출액이 9조 7,589억 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530억 원이에요. 네. 두산 밥캣의 영업이익은 1조 3,899억 원입니다. 네. 로보틱스는 191억 원 적자예요. 시가총액은 두산 밥캣은 4조 9천억 원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5조 7,700억 원입니다. 5조? 예, 아, 그렇게 비싸요? 로보틱스가? 그렇죠. 이 두 회사의 어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두산 밥캣의 주주예요. 매출 9조짜리, 9조 7천억, 영업이익 1조 3천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낮은 가치로 매출액 530억 원 회사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두산 밥캣은 최근 주가가 1년 동안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했고 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해서 242%가 상승해 있는 주식입니다. 아이고야.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빌, 요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주주 입장은 그 주식을. 네네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도 자기 밑에 딸려 있는 이제 그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매출의 55%가 두산 밥캣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영업이익의 94%가 밥캣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주식, 그러니까 자기의 이 알짜 자회사를 로보틱스에다가 넘기는 겁니다. 네. 근데 기업 가치는 5조 7천억 대 4조 9천억. 요 가치로 넘겨야 된다라는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결정을 이사회가 하는 거죠, 보통? 이사회가 하게 되는 거죠. 아, 아니, 이렇게 되면, 자, 봐봐요. 돈 많이 버는 회사, 그래서 정말 좋은 알짜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뭐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남고 뭐 이런 회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 야, 안 되겠다. 이거 뭐 좀 합치자. 이렇게 해갖고 물 타버려. 그럼 이제 돈 잘 벌던 회사는 합쳐갖고 그냥 보통 그냥 평타 치는 회사로 바뀌고 예. 돈 막 경영 잘못해갖고 완전 마이너스 나던 회사는 그냥 어쨌든 여기도 평타 치는 회사로 바뀌고. 예.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평타 치는 회사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되게 알짜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얘를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얘를 그냥 막 시장에서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아, 우리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이번에 뭐 떨어졌어요. 뭐 그리고 막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막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돈은 못 벌어. 그럼 그때 합치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합치면은 굉장히 싸게 그 주식 갖고 올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경영자들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뭔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경영자들이 상황 봐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합치고 무슨 저 레고 이렇게 합치듯이 야 테트리스 하듯이 이건 이렇게 껴놓고 이렇게 해갖고 얼마든지 경영 성적을 좋게 낼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안 좋게 낼 수도 있고 주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경영을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건 너무나 불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럼 이게 그냥 뭐 꼭 그게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라는 데는 부침이 있잖아요. 부침이 있으니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쵸. 누가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느 타이밍에 이걸 할 것인가는 그 회사에서 정하잖아요. 이사진들이 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원래도 그랬는데 개정된 게 뭐냐면은
그 계열사 간, 그러니까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은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열사 간 합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가. 근데 시가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상장회사 간 합병. 아, 상장회사 간? 예.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봐요. 제가 사모펀드인데 어느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시가에 사올 수 있나요? 경영권 프리미엄 엄청 많이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계열사 간 합병 건은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비계열사 간 합병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무조건 하라 그러면은 이제 뻔히 알잖아요. 시장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개선을 하면서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라는 게 니네가 이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제외가 됐다는 건 무조건 시장가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그 내가 만약에 어디 오너다 혹은 어디 그룹의 뭐 총수다 이러면 어디 큰 회사 한 있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지분이 10%밖에 없어. 야, 안 되겠다. 요 회사에서 돈 잘 버는 것들은 쏙쏙 빼갖고 계열사 조그만한 거 하나씩 다 만들어. 갖고 진짜 돈 잘 버는 애들만 쭉 빼갖고 요만한 회사 하나 만들고 이 회사의 주식을 아주 비싸게 만들어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돈 잘 버는 그거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그러니까 이게 터널링 관련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아니 그렇게 해서 했다 쳐. 네, 네. 한 회사를 만들어 여기 잘 키워놔. 그래서 다시 이 회사랑 원래 있던 큰 회사를 합쳐. 그 비율 뭐 1대1로 해버려. 그럼 갑자기 나는 원래 이 큰 회사에 지분 10%만 갖고 있던 사람이 한 40%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달라요, 전략이. 근데 그 전략들은 좀 많이 막혀 있는 전략인데 지금은 어떤 얘기를 들은 거냐면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시장가로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아예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 무조건 시장가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건 그거는 이제 그럼 상장시키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상장을 시켜갖고 뭐 시장가가 그럴 수도 생기면 있겠지, 뭐. 두 개가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 비상장이랑 상장 합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외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해요. 그 비상장을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상장사 간합병이니까. 그러니까 두산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상장사 간합병이니까 시장가로 무조건 정해야 된다라는 요인이 지금의 이제 두산그룹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둘이 합쳤을 때 어쨌든 밥캣 주주들은 밥캣 주식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두산 밥캣의 주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남아 있잖아요. 밥캣 네네네. 소액 주주들이.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 그래가지고 밥캣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두산 로보틱스랑 바꿔야 됩니다. 강제로. 무조건. 네네네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소수주주 축출이라고 합니다. 소액 주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장 폐지 시킬 때 95%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액 주주들을 이제 밀어내는 그거를 이제 이른바 스퀴즈 아웃이라는 제도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 결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봐갖고 뭐 주주가 77% 특별 결의를 해요. 나머지 한 27% 정도 주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주들은 난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아직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회사 뭐 몇 년 지나면 전 10배 갈 것 같아요. 네. 라고 해서 들고 있어요. 특별 결의가 끝나면은 그냥 그 시가에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결의가 끝나면 예. 강제로. 예. 그러면은 대주주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네.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100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때려 눌러가지고 한 50 만든 다음에 특별 결의해갖고 야 니네 그 주식 다 주고 나가든지 뭐 현금 드릴 테니까 그거 들고 나가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모회사 주식 가져가세요. 요런 일이 아트라스 BX, 로트릭스, 부산도시가스, 갤러리아 타임월드 계속 됐어요. 갤러리아 타임월드. 예.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대전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77% 그냥 특별 결의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회사가 저평가인데 그냥 팔으래요 그 시가에. 이 돈에 그냥 꼭 그 땅 수용하는 거랑 비슷하네. 어디 땅 개발할 때 정부가 이게 얼마 가격 딱 정해서 수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정하는 가격에 그냥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버넌스 쪽에서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좋은 회사가 있어요. 네.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럼 여기서 배당을 왕창 받거나 유상감자를 통해서 돈을 회수하고 싶어요. 근데 소액주주가 한 30% 있어. 그러면 이제 배당 주고 나면 그 30%는 또 소액주주들한테 가잖아요. 네. 주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특별 결의해가지고 시가로 다 내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두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제 시가로 거래를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시가로 거래한 이후에 그 주식을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네. 아까 전에 제가 되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두산 밥캣이 지금 되게 알짜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네. 지배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네. 그럴 때 현재 구조에서 두산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 밥캣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 두산이 가지고 있는 두산 밥캣에 대한 권한은 13%예요. 왜냐하면 46%, 30% 해서 두산으로 오니까. 그럼 13%인데 이 구조로 바뀌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42%, 두산 밥캣이 100%니까 주두산이 지배하고 있는 두산 밥캣은 42%로 올라갑니다. 조금 어렵네. 좀 어렵죠. 그럼 이거를 배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산 밥캣이 100만 원을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지분율대로 쭉 올라간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네. 그랬을 때 100만 원을 배당하면 13만 원이 갑니다. 네. 주두산에. 네. 근데 구조가 바뀌게 되면 42만 원이 갑니다. 구조만 바꾸는 걸로도? 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두산은 두산 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더해지는 게 100% 자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 밥캣에서 올라오는 배당금이 여기서 세금 내고 올라오는 게 13%. 근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세금 안 내고 42%를 받게 되고 두산그룹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그룹에 비해서는 그 계열주들의 그 전횡이 좀 덜한 회사예요. 아까 정부님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저기 회사 만들어가지고 막 몰아줘가지고 여기다 키우고 최소한 이런 거는 좀 없어요. 그러면 그 계열주들이 다 주두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여기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주두산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열주들은. 그럼 두산 밥캣이 작년에 1,600억 배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갖고 올라왔을 때 두산 밥캣이 에너빌리티 밑에 있을 때는 13%밖에 못 먹던 거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42%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제도화가 돼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가 평가 말고 뭐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자산가치 평가를 뭐 회계법인에 맡겨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를 누가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는 내가 평가를 해야 되죠. 내가 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는 사람도 평가를 하게 되겠죠.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할 거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로보틱스 이사회에서 이렇게 밖에 싸게 준다 그러면은 사야 되죠. 그러면 에너빌리티는 네. 에너빌리티 이사회는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주주의 충실 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회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 같은 경우는 법인에 대한 충실 의무를 들고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이 법인에 대해서 충실하면 되는데 이 법인을 싸게 팔 것이냐 비싸게 팔 것이냐는 주주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사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헐값에 넘겨도 이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네네.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단순하게 에너빌리티가 자기 주식 파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는데 이 가격에 못 팔겠는데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이사회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 가격,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시장 가격에 팔게 돼 있어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다면 그 가격에는 못 팔겠는데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의 기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리인들이 수행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상장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모론. 네. 음모론이고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에피소딕하게 보시면은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는 두산 밥켓의 주가가 낮은 게 좋죠.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가이던스를 주는데 가이던스를 너무 낮게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제목을 다른 게 늘 가이던스보다는 잘하더라. 얼마나 가이던스를 낮게 줬으면 한 번 더 가이던스 상회 가능성,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 이런 일들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주가 올리기가 너무 싫은 모양이구나.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얼마 전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이 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그 신용평가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다만 그룹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 이거 신용평가사는 채권을 평가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입장에서는 두산그룹을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 두산마켓에서 배당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두산그룹 전체로는 좋아. 네. 근데 거기 두산 에너빌리티나 바켓 입장에서는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 그냥 객관적인 평가예요. 아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주주라든지 두산바켓 주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유 정말. 그리고 포괄적 주식 교환해가지고 밥켓 주식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내놔야 돼요.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네. 약간 힘이 빠져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뭐하러 이게 주식 뭐 이렇게 아득바득 해 나가나. 어차피 위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뭐 이렇게 밑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 소용없이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등바등 이게 조금 더 남을까 이게 조금 더 오를까 이 고민을 아무리 우리가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너무 냉소적으로만 보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기자 생활 꽤 오래 했잖아요. 네. 정말 심한 짓 옛날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뤄진 기간이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더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예전에는 뭐 별거 다 있었습니다. 막 자사주를 사 모아가지고 상폐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도 다 못하게 했고, 네. 정프로님 말씀대로 조그만 회사 만든다면 거기다 일감 왕창 몰아줘가지고 회사 같이 튀겨갖고 이거 다시 사갖고 합병하고 이런 것도 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거 개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라고 해서 좀 제가 약간은 좀 까칠하게 잘라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을 개선해온 과정들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한국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극단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국장은 안 돼, 우리나라 제도는 별로야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이슈를 좀 냉철하게 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제도, 스퀴즈아웃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미국이나 영국은 최소한 95%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77%만 있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근데 관심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포럼의 논평을 보면은 네. 슬프다. 어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나 매출 규모가 바켓의 183분의 1인 530억 원에 불과하고 무려 192억 원 영업 손실을 낸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 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의 논평을 거기서 좀 거버넌스 포럼에서 좀 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심판할 수도 이 참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회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막 이 회사 욕하면서 이 회사 빨리 사법 처리해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을 지켰지만 뭐 예를 들어 뭔 잘못이 있을 때 사법 처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이 회사 주주면 또 이 회사가 또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또 내 주가 가치도 떨어지는 거니까 아주 말하기도 애매한데 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 우리의 아픔들이다. 이렇게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회사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을까요?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번에 그 딜에서 너무 두산 바켓이나 두산 레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이크업할 것인가는 일종의 좀 밀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포괄적 주식 교환, 그 소액주주 축출 제도, 네.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건 개선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야 그런 정도 가격에는 못 팔아요 하는 게 주인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주의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이건 상법 개정, 포괄적 주식 교환도 상법 개정. 첫 번째는 조금 더 그 여론전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그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 또 뭐 댓글에서 저리 싫음 중이 떠나라고, 국장 떠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사놓은 게 얼마인데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 떠나면 어떡할 건데 우리나라. 그쵸. 아, 우리 우물인데 이거 그 다 떠나면 뭐. 고쳐 써야죠. 예. 자, 오늘 두산 괜찮나? 요 시리즈 오늘도 굉장히 이건 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내용이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 괜찮은지 계속해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게 하나하나 좀 누적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모습도 조금씩 주주들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배려도 아니지 이거는 주주들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자,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아침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반도체 걱정들이 많으시죠? 저희 명앵커와 함께 흥미롭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